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윤석열 저격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맹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국 전 장관,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일가가 수사를 받게 돼서 아직도 괘씸하다고 생각했는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검찰당 후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황교안, 홍준표 등과 함께 검찰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웅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검찰당이면 민주당은 잡범당이냐, 범인당이냐,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일단 황당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죽을 정권이랍니다. 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보기에도 문재인 정권이 워낙 문제가 많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죽을 정권이라고 묘사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에게는 죽을 정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인지.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간부 칼춤 인사를 한 것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이 말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어떤 경우든 조국 전 장관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듣는다면, 아니 내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죽을 정권이라고 윤석열 검찰이 판단했다고?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일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은 구속됐습니다. 딸과 아들도 조만간 검찰이 기소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판에 조국 전 장관, 심리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오늘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상당히 논란도 되고 있지만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은 두려운가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윤석열을 정말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때는 이 조국 전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청와대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야당, 당시 자유한국당은 맹공을 퍼붓고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덕담, 미담을 막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게 바로 그쪽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이 조국일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일 때 조국은 민정수석에서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도약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된 같은 편으로 볼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겠습니까? 오죽 범죄 혐의가 심각했으면 그랬겠냐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의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것은 조국 전 장관의 공이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추미애 전 장관이 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자, 조국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의 인기는 올라갈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사태로 지금 월성 원전,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청와대 사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 조직보호 논리의 다름 아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 이 말이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검찰은 2019년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굉장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향방에 어떤 조직보다도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왜? 범죄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씀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망신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자폭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2019년 하반기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본인 문제입니다. 2019년 여름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대단했습니다. 방배동 조국 전 장관 아파트, 서울대, 부산대, 부산시장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다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거 곧 죽겠다. 이 정도로 판단력이 흐린 정권이라면 곧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국 전 장관은 혹시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쓴 글입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 속에 문재인 정부의 흠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은 믿습니다. 자, 2019년 하반기 조국 전 장관 일가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이 주요 수사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들 병원 이야기도 나왔고 아무튼 상당히 많은 신라젠이니 많은 말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권 이거 곧 죽겠구나. 이거 완전히 부패의 표본이다.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고 조국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표현을 씁니까? 곧 죽을 권력이라고 윤석열 검찰이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도. 그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 전 정권을 사례로 들면서 조국 전 장관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탄핵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정부를 똑같이 곧 죽을 권력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조국은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곧 죽을 권력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곧 죽을 권력, 죽은 권력, 물어뜯는 하이에나. 이 말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진짜 이때 문재인 정부는 위태로웠던 거 봅니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법원영장에 따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합니다. 이때 청와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완전히 피의 인사를 합니다. 자,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수했던 검찰 간부들을 전부 다 좌천유배시키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은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황당하면서도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검찰 수사 인력을 청와대 경내에서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협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이 문제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을 잡으려고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연중에 조국 전 장관이 진실을 고백한 것은 아닐까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는 죽은 권력, 곧 죽을 권력이라고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생각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판단해서 방향전환했다고 쓴 그 이면에는 조국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잡으려다가 문재인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소리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뚜껑이 열리겠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